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그마를 활용한 간단한 앱 기획 및 디자인 3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구조 설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정보구조란 피그잼으로 협업하는 법 소개, 타 서비스 IA 분석 및 피그잼을 이용해서 제작해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과정 IA 제작하기 실습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구조란 뭘까요? 우선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플로우 차트 같은 것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우선 이 강의는 피그마 디자인 강의로서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정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IA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약자로 서비스 구축 시 필요한 화면과 메뉴의 정보 구조를 설계하는 문서입니다. IA는 주로 서비스 초기 설계 작업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정보의 아키텍처를 보여주는 만큼 이 서비스가 어떤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근데 보통 저희 이제 대학생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스프린트 기간을 짧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IA를 잘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이게 IA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 리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UX를 바꾸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IA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IA 작업을 진행하면은 프로덕트 유지 보수 시 해당 정보 구조를 토대로 구조화된 설계를 진행할 수 있고 개발자와 기획자, 디자이너가 협업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IA가 있으면은 어떤 부분을 어떤 흐름으로 개발을 하고 디자이너는 그 화면에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기획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IA를 설계하면 사용자가 정보를 찾는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UX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어떤 아이템을 결제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결제하기 버튼이 엄청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있으면은 사용자가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껴 구매가 꺼려질 수 있다. 이런 점이 UX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A를 설계해서 그런 결정 과정 단계를 줄이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IA 작업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오거나이징, 정보를 공통된 특징이나 기준에 따라 범주로 나누고 배열하는 것. 서칭, 사용자들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내비게이팅, 사용자의 탐색 경로, 즉 이동 방식을 설계하는 것. 러닝, 콘텐츠를 설명하거나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 문구, 태그를 정의하는 것. 우선 저희는 IA 작업을 할 때 간단하게 구조도만 제작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네모를 친 오거나이징이랑 서칭, 구조화하기랑 탐색하기 과정만 이번 강의에서는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팅과 러닝은 와이어프레임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IA를 작업하기 위해서 뎁스를 알아야 하는데요. 뎁스는 직역하면 깊이죠. 이제 IA에서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 여기서 오거나이징 단계로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곰인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곰인형은 머리, 몸통, 이제 머리 이제 몸통으로 나뉘고 또 이제 머리에는 눈, 코, 입이 있고 몸통에는 양팔과 양다리가 있죠. 그리고 눈은 또 왼쪽 눈, 오른쪽 눈으로 구성되고
팔도 왼쪽 팔, 오른쪽 팔로 구성이 돼요. 이제 이거를 실제로 IA로 나타내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곰인형이 있으면은 머리와 몸통으로 나뉘고 머리는 또 머리통, 눈, 코, 입, 귀로 나뉘고 눈은 그 안에 또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나뉘게 돼요. 여기서 머리랑 몸통 부분을 1뎁스, 머리통, 눈, 코, 입, 귀 이 부분을 2뎁스, 오른쪽 눈, 왼쪽 눈 이 부분을 3뎁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른쪽 눈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저희 실제로 앱이나 웹 서비스도 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 방금 이 앞에 화면에서 보이는 이 IA는 제가 피그잼을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요. 피그잼이 이런 마인드맵이나 IA 같은 그래프를 활용하는 요소를 작업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에서도 피그잼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잼으로 협업하는 법 소개. 피그잼은 이제 피그마 안에 있는 또 다른 기능인데요. 이 사진으로 보면은 시드니, 디팍, 희마리 등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한 화면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저희가 피그마가 여러 명이서 한 화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피그잼도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이제 피그잼은 이제 좀 더 아이디어 회의나 브레인스토밍 같은 데 치중을 두어서 하는 툴이고요.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스티커 같은 것을 이용해서 회의를 할 때도 좋고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정말 유용한 툴입니다. 이제 이용할 때 따로 깔 필요 없이 저희 그 피그마 하는 것처럼 웹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피그마 데스크톱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피그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피그마 데스크톱 앱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피그마에서 실행을 하는 방법은 크리에이트 뉴 버튼을 클릭해서 피그잼 보드를 클릭하면은 피그잼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타 서비스 IA 분석 및 피그잼을 이용해서 제작해보기 실습을 해볼게요. 우선 아까 저희가 뎁스를 배웠잖아요. 아까는 곰인형을 가지고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저희 학교 포털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희 학교 전남대학교 포털은 위에 GMB가 있고 이 GMB에는 또 아래 서브 메뉴가 있는데요. 위에 보이는 교육 지원 게시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데스크를 1단계 뎁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 교육 지원 게시판 커뮤니케이션에 마우스를 대지 않으면은 아래 보이는 학생 메일,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내비게이션 항목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대야지만 보이는 이 내비게이션을 2단계 뎁스 메뉴가 노출된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포털에 처음 들어갔을 때고 교육 지원을 클릭을 하면은 이 포털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위에 학적, 졸업, 교육 과정, 수업 같은 것들이 처음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저기에 마우스 커서를 대야지만 아래에 이 서브 메뉴들이 뜨는데요. 이 서브 메뉴들은 또한 규정 및 서식, 이수 성적, 졸업 수요 학점 등 이 뎁스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아래에 또 졸업 소요 학점, 미리 해본 평균 평점 계산 등 아래에 3뎁스 카테고리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이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성적 카테고리에서 이수 성적을 확인하고 그 아래 기이수 성적을 클릭해야지 기이수 성적 부분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뎁스를 전남대학교 포털을 예시로 배워봤는데요. 이제 피그잼으로 스타벅스 앱을 IA를 설계해 보려고 해요.
이제 저희 강의 이름이 앱을 기획하고 제작해보자잖아요. 그래서 앱으로 이제 저희는 IA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마 데스크톱 앱에서 피그잼을 실행해 볼게요. 크리에이트 뷰 버튼을 클릭해서 피그잼 볼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서 거기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피그잼인데 이 피그잼이 무엇인지 일단 화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커서랑 이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손이랑 펜 실제로 써지고요. 다양하게 펜이 있어서 이제 협업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포스트잇이 있어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부착해서 서로의 의견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 작성자의 이름이 떠요. 누가 어떤 것을 작성했는지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플로우 차트를 저희가 IA를 그리기 위해서 활용할 도구들인데요. 이렇게 원을 클릭을 하면은 원이 그려지고요. 안에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글씨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원 색깔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색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글씨도 아마 이게 지금 영어 글씨체 지원이라서 한글은 다 이 고딕체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볼드랑 밑줄, 링크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사각형 또한 똑같이 되고요. 색상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마인드맵 같은 것을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마인드맵 자체로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또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저희 IA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텍스트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기본으로 저희 T 배운 것처럼 그냥 텍스트 추가할 수 있고 섹션도 나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도 만들 수 있어요. 보면 표가 지금 4 곱하기 4고 옆에 보면 이렇게 계속 추가할 수 있고 옆으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각화 도구를 만드는 툴이고요. 또 보면 여기 도장이라고 이제 서로의 의견에 뭐 하트를 날려준다든지 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투표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피그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티커도 이제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넣을 수 있고요. 템플릿. 템플릿은 예를 들어 저희가 플로우 차트를 해본다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플로우 차트가 있어요. 그냥 플로우 차트.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가 템플릿이 있고 에드 템플릿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추가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때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쓰니까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위젯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한 플러그인도 많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위젯에 이런 코드 블록도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 블록도 작성할 수 있어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이면은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피그잼 뭔지 봤고요. 제가 이제 피그잼을 이용해서 스타벅스 앱을 만들어 보기로 했죠. 스타벅스 앱 IA를 설계해 보기로 했는데요. 특히 제가 스타벅스 앱을 캡처를 해왔어요. 우선 스타벅스 앱의 구조를 같이 봐볼게요. 네, 스타벅스 앱은 이제 이렇게 하단바에 홈, 페이, 올더, 숍, 아덜로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알림이 있고 이렇게 등급이랑 쿠폰, 페이 같은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기는 광고 배너 영역이고요. 이제 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 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도 페이가 종류가 스타벅스 카드랑 신용카드 이렇게 2가지 섹션으로 나뉘고 여기엔 또 카드 종류와 바코드 그리고 내 카드 관리 항목과 스타벅스 쿠폰, 모바일 상품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내 카드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에서 이 슬라이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목은 또 이제 자동 충전, 일반 충전 같은 항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더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면은 우선 먼저 이 매장 설정이 나오는데요. 매장 설정은 또한 이제 검색과 이 필터링 기능이 들어있고 가까운 매장, 자주 가는 매장으로 섹션이 또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가까운 매장을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제 닫으면 이 주문창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도 또한 전체 메뉴와 나만의 메뉴로 나뉘어지고 이 안에도 또 음료와 푸드 상품을 또 고를 수 있게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샵 화면에서는 이제 또 여기서 광고 배너랑 이런 상품의 카테고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더보기 창에는 별이 스토리, 전자영수증 같은 마이페이지 기능을 하는 버튼들이 있고 페이를 관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총 7개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IA를 설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뎁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색상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홈, 페이, 올더, 샵, 아더리 크게 5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원뎁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사각형을 이용해서 색상을 원뎁스니까 이걸로 해서 홈, 5개였잖아요. 그래서 총 5개로 만들게요. 홈, 페이, 올더, 샵, 아더. 네, 이렇게 일단 원뎁스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화살표를 표시해 줄 건데요. 화살표도 여기 아래 이 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되고요.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아서 이제 점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 선에 대한 선이 너무 얇으니까 색깔을 좀 진하게 해주고 조금 더 두껍게 해줄게요. 이렇게 선을 클릭을 해서 색상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냥 검은색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스타벅스 앱의 큰 그거니까 다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애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점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각 요소별로 자동으로 네 점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우선 이렇게 크게 5가지 항목을 원뎁스로 해서 IA를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홈 화면에서 아까 이런 등급이랑 쿠폰, 그리고 알림창이 있고요. 광고 배너 부분이 있고, 광고 배너 부분 총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랩스로 해서 해볼게요. 이제 이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같이 움직여서 여기서 복사를 해줄게요. 이제 색상은 이뎁스니까 이 초록색으로 해서 등급, 알림, 광고 배너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편하게 복사하시려면은 Alt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은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Alt를 누른 채로 하면은 바로 제가 원하는 곳에 복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홈 단계는 끝났고요. 홈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세부 정보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뎁스로 끝내고요. 저희가 이제 페이 창을 봐볼게요. 페이 창은 스타벅스랑 신용카드 이게 큰 섹션이고 이 안에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신용카드 항목을 눌렀을 때는 이 화면이 아니고 다른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뎁스를 스타벅스 카드 칸이 부족해서 좀 늘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있는데 이 아래 스타벅스 쿠폰이랑 모바일 상품권 부분은 이제 공통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좀만 옆으로 옮겨주고 스타벅스 카드, 신용카드, 스타벅스 쿠폰, 모바일 상품권. 네, 이렇게 이 뎁스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봤다시피 이 스타벅스 카드 안에 이제 카드 종류가 있고 바코드가 있고 이제 카드 관리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 있는 요소니까 이제 3뎁스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3뎁스 색깔로 바꿔주고 아까 안에 카드 종류와 바코드 그리고 카드 관리 이 항목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아까 보면은 이 카드 관리 안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들은 4대수로 넣어줄게요. 자동 충전, 일반 충전, 이용 내역 등에 있네요. 그래서 4대수는 이제 회색으로 카드 관리 안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동 충전, 일반 충전, 이용 내역, 전액, 환불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거는 카드 관리에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제 카드 관리랑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해 주고요. 또 얘가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점을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페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여기 안에 이제 더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 IA가 뭔지 구조를 감으로 익히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해보도록 할게요. 뭐지? 올더 창은 이 매장 설정과 이 올더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올더는 전체 메뉴, 나만의 메뉴로 또 분류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주문할 매장을 선택해 주세요를 클릭을 하면은 이 매장 설정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개의 섹션으로 해서 같은 대수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2대수로 해서 매장 설정 아까 전체 메뉴와 나만의 메뉴가 있었죠? 전체 메뉴 나만의 메뉴 그리고 매장 설정 안에는 검색과 필터링 기능과 가까운 매장과 자주 가는 매장을 나뉘는 섹션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또 같은 대수로 보고 나누어 줄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래 대수로 나눠서 검색 필터링 아까 섹션이 2개였죠? 가까운 매장과 자주 가는 매장 그리고 매장 설정 섹션이 아니고 전체 메뉴 섹션을 보면은 또 음료, 푸드, 상품으로 나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대수를 구분해서 넣어줄게요. 전체 메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음료, 푸드, 상품 네 이렇게 롤더 창도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샵 화면은 이쪽에는 광고 배너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는 판매하는 상품들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샵은 샵 안에 아까 광고 배너 있었죠? 광고 배너랑 상품 카테고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덜은 더보기 창이죠. 이제 마이 페이지 같은 기능들을 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요.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이 항목들이 지금 같은 화면 안에 같은 계층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뎁스로 넣어줄게요. 요리 스토리, 전자영수증, 계정 정보,
이렇게로 마무리 해볼게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정말 이제 스타벅스 앱 IA를 설계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디자인할 때 예를 들어 카드 관리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카드 관리에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저희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고, 이게 기획자는 이런 의도로 이 기능을 말했는데 그 기능이 아예 생략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항목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작을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 IA가 정말 프로젝트를 하는데 중요한 정보 흐름도라고 하면은 이제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 이 필터링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이 광고 배너는 또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IA들도 있고요. 저는 약간 IA는 간단하게 설계하고 이제 와이어프레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고 그 옆에 화면 정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저는 거기서 자세하게 적는 편이고, 그래도 IA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화면을 제작을 해야 되고 어느 기능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IA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Wrap in New 섹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섹션으로 감싸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Copy as PNG를 하면은 여기 아래 Copying as PNG 보이시죠? Copied as PNG에서 이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된 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Export Selection 해서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 아까 스타벅스 앱을 다시 네, 방금까지 스타벅스 앱을 한번 저희가 IA를 설계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최종 목표가 자신만의 간단한 앱을 기획하고 디자인해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간에는 스플래시 화면도 제작을 해보고, 저번 시간에는 마진이나 그리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 로그인 화면을 제작해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와이어프레임을 할 때 로그인 회원가입까지 와이어프레임을 제작을 할 예정인데, 로그인 화면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어야 되고 회원가입 화면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것을 IA로 설계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실제 이 IA를 활용을 해보는 것까지 이제 해볼게요. 네, 이거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든 스플래시 화면이랑 로그인 화면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스플래시가 끝나고 로그인 화면으로 왔는데 이 아이디를 입력하는 창과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이 있고요. 로그인하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소셜 로그인 말고도 그냥 일반 로그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아이디를 찾거나 비밀번호를 찾거나 그런 항목들을 아예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원가입하는 부분도 없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화면을 만들 때 놓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제 IA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IA에 넣어 볼 거고요. 그리고 회원가입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 일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데 회원가입 창이 없으면은 아예 로그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원가입까지 저희가 오늘은 화면 만들기는 하지 않고
IA로 회원가입 창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그잼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로그인 화면과 스플래시 이제 회원가입 과정을 IA로 직접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첫 화면은 이제 스플래시 화면이겠죠? 네모 요소를 클릭해서 스플래시 네모 박스를 만들. 계층 색깔은 이제 편하신 걸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세로형으로 트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로형으로 해볼게요. 저희가 스플래시 다음에 이제 로그인 화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로그인 화면에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여기 회원가입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실습을 할 때는 따로 회원가입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금 회원가입이 없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IA를 설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그인과 회원가입 과정이 필요한 앱을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스플래시 다음에 처음 로그인 화면이 나올 때 이 로그인 화면에 이제 회원가입이 있고 또 회원가입이 있고 로그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로그인 화면.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만들어 놓은 로그인에는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그냥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거랑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섹션을 나눠줄게요. 일반 로그인 그리고 소셜 로그인.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는 없지만 원래 이 일반 로그인을 하려면은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제 일반 회원가입할 때 등록된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그걸 인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 찾기랑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것도 처음에 로그인 화면에 나와야 되겠죠? 이 로그인 화면에 회원가입도 저희가 소셜 로그인 회원가입이 있고 일반 회원가입이 있으니까 일반 회원가입과 소셜 회원가입 총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일반 회원가입 창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음에 떠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것을 입력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칸을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회원가입할 때 필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저희가 회원가입 창을 구성한다 했을 때 이 네 가지 텍스트 박스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소셜 회원가입은 이제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회원가입을 구성할 거에 따라 다른데 그 소셜에 이제 등록된 이름과 이메일만 사용을 할 거다 하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소셜에 등록된 거 말고 뭐 이메일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뭐 닉네임을 수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리턴되는 데이터 사용하고 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 같은 게 이제 다음으로 나오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인도 저희가 이제 일반 로그인은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 창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소셜 로그인은 이제 해당하는 소셜 로그인 행동 해당하는 소셜 로그인 버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이디 찾기는 저희가 보통 아이디는 뭐 등록된 이메일로 찾잖아요. 그래서 등록된 이메일 창 그리고 비밀번호는 보통 이제 전화번호 인증 아이디랑 아이디 전화번호 인증창 이렇게 필요한다고 저희는 이제 기획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회원가입 처음 스플래시 화면에서부터 로그인 화면, 앱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IA를 설계해봤어요.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부분과 로그인 부분이 있고 이 로그인 부분은 또 소셜 로그인과 일반 로그인,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이 소셜 로그인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일반 로그인은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아이디 찾기에도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비밀번호 찾기에도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성을 적어 놓았습니다. 회원가입 부분 또한 소셜 회원가입과 일반 회원가입으로 구분이 될 텐데 일반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같은 것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창으로 구성을 해 놓았고요. 소셜 회원가입은 그 소셜에 등록된 데이터들이 이제 회원가입할 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기입을 해놓은 창이나 이제 거기서 정보를 따로 수정할 수 있는 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IA를 설계해 봤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구성되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창 와이어프레임을 제작을 해볼 거예요. 또한 이제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앱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나와 있고 이 버튼은 어떤 기능을 하고 이 창에는 어떤 것을 입력해야 되는지 화면 설계서를 같이 작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IA를 배웠는데 이 IA 설계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셔서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나 뭐 앱이나 웹을 기획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